안녕하십니까.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. 논어, 즉 공자의 어록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해 볼까, 그런 차원에서 방송하고 있는 논어 현대 응용하기 시리즈, 오늘 향당편 16장이 되겠습니다. 향당편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공자가 평상시에 아마 자기 고향인 같습니다. 제자들 앞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또 궁중에 출입할 때 행동, 거지, 말, 그 자체들을 제자들이 보고 그걸 아마 쭉 엮어 놓은 것 같은데, 오늘은 어떤 대목이냐 보니까 승차라는 대목이 나오네요. 이 과거에는 뭐 차가 있었는 게 아니라 뭐 수레겠죠, 그렇죠? 뭐 지체 높은 양반이니까 집에서 이제 말을 타고, 즉 말을 앞에 끌고 뒤에 이제 수레, 공자는 거기서 타고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수레를 이용한다는 뜻은 뭐 시집 갈 때 새색시가 뭐 거기에 탄다든지, 뭐 왕은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일반 관료들은 통상 말을 많이 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극을 보면 실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, 근데 중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수레를 탔나 봅니다. 요즘은 이제 대부분 차를 타죠, 그렇죠? 그럼 공자는 그와 같이 수레를 탈 때 어떻게 이제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고, 현대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응용할 건가를 한번 오늘은 직접 제가 이렇게 복장이 좀 이래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 계량 한복인데요. 계량 한복인데 뭐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입어봤습니다. 대중들 앞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, 과거에는 제가 사찰 순례 통도선가 어디에 템플 스테이 할 때 한번 입어본 것 같은데, 그다음부터 한번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좀 괜찮아요. 아무튼 보면 향단편 16장, 향단편은 총 17장,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장이 될 것 같고, 오늘은 이제 16장 성차, 차를 오르실 때는 필정립 하시고 집수했다. 이 숫자는 노건 숫자거든요. 노건. 우리말은 이 잘 안 쓰는데 노건. 그러니까 차에 탈 때는 반드시 바르게 해서 노건을 잡고 바르게 했다, 그런 뜻이네요. 왜 그럴까요? 뭐 이런 뜻일까요?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수군에 들어가지 않냐고, 이거 대안을 잡고 그냥 바른 모습을 취했다, 그런 뜻이겠죠, 그렇죠? 아마 뭐 빠르게 차를 타는, 요즘 같은 뭐 전철이나 뭐 어떻게 들어갈 때 막 뛰어 타잖아요, 그렇죠? 그러나 이제 공자 이 모습을 보면 뭐 버스를 타더라도 앞에 손잡이를 잡고 모습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냐고 아마 반듯한 자세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그다음 이제 차에 타고서는 어떻게 했냐면, 불리고 고는 뒤돌아본다라는 걸 해고한다 그러잖아요, 그렇죠? 안에 들어가서는 주위를, 내 안을 뒤돌아보지 않았다.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갈 때 똑바로 앉아서 수레를 잡고 같이 뭐 주위에 두리번 세번 안 했대요, 그렇죠? 요즘 같은 거는 어떤 모습일까요? 차에 타서 뭐 주위가 누가 탔냐, 뭐 고개를 또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. 뭐 근데 다른 사람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렇게 뭐 쳐다왔다든지, 뭐 광고가 뭐가 있나, 그런 정도는 뭐 아니겠죠, 그렇죠? 뭐 그거 갖고는 흉은 아닌 것 같은데, 아무튼 목적지 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똑바로 갔다, 그런 얘기네요. 그다음 이제 불질은, 질은 질병질인데 또는 우리가 질주한다 그러잖아요, 그렇죠? 빠르게 말을 빠르게 하지 않았다. 이런 말은 이제
이 공자가 뭐 요즘같이 차 안에서 같으면 뭐 사람들까지 말이 짝짓걸 하는 그런 말이겠죠. 그러나 과거에 공자 혼자 탔기 때문에 빠르게 하지 않았다는 뜻은 이런 뜻이겠죠. 뭐 부하 직원들한테 야야 빨리 가자! 라고 하지 아니고 이제 됐다 이제 출발할까 그 정도로 행동을 아마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, 그다음 불친지 치는 친이라는 뜻인지 손가락으로 가르치를 안 했다. 무슨 뜻이가 뭐 예 가자 뭐야 빨리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저는 안 했다는 뜻이겠죠, 그렇죠? 그러니까 항상 정직한 태도로 말로 뭔가 모르게 했지, 뭐 저리 가자라든지 뭐 삿대질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았겠죠, 그렇죠? 말로 그런 모습을 지는데, 이제 현대적으로 저는 이제 이거를 풀이를 해보면 나름대로 버스나 전철 탈 때 우리도 행정을 좀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네요. 저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요즘 운전을 많이 해가니까 운전할 때 습관을 본다 그러면 좀 느긋할 때 좀 느긋한 모습을 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. 어떤 목적지를 잘 모르면 어떤 사람들은 뭐 가면서 뭐 요즘 많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많이 가잖아요, 그렇죠? 가면서. 그러나 딱 타서 가다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차 사고 날 염려도 있잖아요, 그렇죠? 차 사고 날 염려도 있으니까 딱 그렇게 목적을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? 10초, 20초밖에 안 걸리지 않겠느냐. 그래서 꼭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야지. 가면서 한다면 또 문제돼 있고.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불내고 차원에서는 운전할 때 보면 앞으로 딱 응시를 해야지 자꾸 주위에 산만하다 그러면 같이 동성자도 좀 불안해 보이겠죠. 옛날에 제가 진주지미에 근무를 할 때 좀 뒤에 아버님,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진주에서 삼천포 앞바다를 구경시켜 드리고 할 때, 저는 이제 진주에 처음 갔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다녔던 소속가 뭐 기업을 상대로 많이 좀 기업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동네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, 어떤 회사, 어떤 공장이 있는지를 많이 좀 살펴봤죠. 그런데 이제 아버님 보기에는 야야 그런 모습이 좀 니 왜 자꾸 똑바로 보지 좌우로 돌아가냐라고 그런 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, 지금 생각해 보면 자 2500년 전에 공자께서도 참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건 참 신기합니다. 불내고 뭐 운전할 때 좀 정신 집중하는 뜻이겠죠, 그렇죠?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불지르는 뜻은 뭐 말을 빠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. 이 대목이 저는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, 차 안에서 뭐 버스간이나 차 안에 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좀 안 좋죠, 그렇죠? 뭐 자기 혼자만 굳이 급한 거 있으면 뭐 문자로 뭐 하라든지 다음에 한다든지, 요즘 핸드폰에 많이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뭐 나중에 전화하겠다라는 그래야지 장시간까지. 요즘 뭐 개택시 타나 뭐 해보면 누가 꼭 그런 안내 방송 하잖아요. 꼭 전화할 일 있으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 하라고. 그런데 뭐 또 있고 하여튼 또 하나는 뭐 전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서울에 그 출퇴근 시간 보면 완전히 콩나무 시리거든요. 저도 한 2주 전에 서울에서 전철 타고 9시에 교육장에 어떤
필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연수가 있어서 제가 있는 화정역에서 2호선 봉천역까지 갈 때 전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가는데 완전 콩나물 시루더라고요.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게 좀 잡고 있으면 공자가 하신 말씀처럼 필 정립 바르게 서서 이렇게 손잡이 잡고 있으면 차가 뭐 전철이 이렇게 급정을 하더라도 사람 움직이지 않거든요. 그런데 손을 붙잡을 수가 없으니 하도 콩나무 시루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해서 좀 불필요하게 옆에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고, 또 하나 좀 불만인 것은 팩백, 백팩, 페이백 아니라 백팩, 백팩을 백이죠, 백팩. 근데 그 사람 뭐 안고 이렇게 가슴 안고 하면 뒤에 또 어깨 메고 보면 참 아프죠, 그렇죠? 거기에 뒤에 있는 사람은 좀 그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남을 위한 배려이죠, 그렇죠? 그런 대목을 저는 여기 불친지 손으로 가리지 않았다라고 대목으로 좀 응용해 보고 싶네요. 또 버스 간에도 조금 이 손도 좀 조심해야죠. 좀 뭐 앞사람 뭐 시계에서 신체 부위를 단다든지 그러면 손도 벌 아닌 벌도 써도 있겠죠, 그죠?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손 밑에 내리면 좋으니까 좀 손을 이렇게 세서 좀 전철 타기도 하고 좀 그런데 아무튼 이 2,500년 전에 비록 현대처럼 버스나 전철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술에 혼자 타고 가면서도 나름대로 공자가 예의를 많이 지켰네요, 그렇죠? 차에 오를 때는 반드시 끈을 잡고 천천히 몸을 반드시 해서 올랐었고, 또 차에 타고 나서는 또 뒤도 안 보고 항상 앞만 보고, 또 말도 빠르게 안 하고 좀 빠르게 했다는 속이 급하다는 뜻이겠죠. 그만큼 급하게 하다 하면 어떨까요? 야, 늦었다. 야, 빨리 가자. 빨리 가자 할 수도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이제 마보는 뭐 빨리 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말도 좀 느리게 했다. 택시 탈 때도 이런 대목이 응용할 수도 있겠죠. 택시들 뭐 아저씨 급합니다. 빨리 가주세요. 그렇게 하면 또 사고 나겠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정중하게 기사분한테 좀 공사는 뜻으로 표시로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나. 그리고 아까 또 손가락으로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또 뭐 택시 아저씨한테 이렇게 손 표시하는 것도 별로 안 좋겠죠, 그렇죠? 자, 공자가 취한 말과 행동은 그 자체가 바로 성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울 점이 좀 있지 않겠나. 과거에 너무 2,500년 전에 그렇게 했다 해서 고리타분하다고 하지 마시고, 공자는 이렇게 했으니까, 이걸 갖고 우리가, 전통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. 전통 문화. 전통 문화라는 말은, 문화는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고, 개성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런 것은 좀 확대적으로, 좀 발전적으로 좀 응용해서 현대에 맞게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.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동할 때, 공자가 이동할 때 이 모습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때,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기 차를 이용하든 이동할 때의 그 순간에도 공자는 예를 표시를 했고, 그런 삶에서도 우리 인격이 나타난다 이거죠. 차 안에서 뭐 전화한다 그러면 좀 손가락 좀 봤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격이 나타난다라고 표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예를 잘 지키면 뭔가 모르게 좀 품격이 있어지겠죠. 우리가 뭐 누구한테 막말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행동이 뭐 그러니까 우리 욕도 하고 뭐 막말하죠. 근데 예의 있게 탁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탓을 할까요? 안 하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신 처럼 차에 이동할 때 모습,
사소한 것이지만 그것 속에서도 예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부터는 한번 내가 좀 어떻게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개인이 운전하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